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이라이스의 훈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앉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오늘은 조금 취지가 있는 영상이에요. 오늘 찍는 영상은 오롯이 영상이 메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메인으로 두고 찍을 예상입니다. 원래는 오늘은 설명만 하고 바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론의 설명을 끝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전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방이 없어요. 오늘은 먹방을 찍을 취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은 그 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제가 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생선 오롯이에 대한 영상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일본어가 막 같이 섞여서 막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막 그냥 막 내뱉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가끔 질문이 와요. 오롯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질문이 와서 요거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다루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롯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자, 그럼 오롯이라는 게 뭘까요? 오롯이는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이거 오롯이 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식당에서 일을 했었고, 하지만 일식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롯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면은 그 생선을 그 뼈와 살을 발라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무를 갈거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 가른 거를 일본 말로 하면 다이꽁 오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무도 갈다 뭐 이런 뜻인데 조금 의미가 다른데 뭐 그런 표현도 쓰기는 씁니다. 하지만 여기 생선을 오롯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살하고 뼈하고 발라내는 이 작업 중에서 이제 크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산마이 오롯이, 한국말로 하면 세장뜨기. 그리고 두 번째가 고마이 오롯이, 한국말로 하면 오장뜨기인가요? 다섯 장뜨기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알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미 오롯이. 이 다이미 오롯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건 제타쿠 오롯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거든요. 제타쿠 오롯이. 요거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럼 산마이 오롯이라는 게 뭐냐? 그럼 세장뜨기죠.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넘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실전을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미 같은 경우 우럭이나 요런 생선 있죠. 그런 경우는 살이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오롯이를 띄면 가운데 뼈가 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한 장, 두 장, 뼈까지 해가지고 세 장. 그래서 요건 이제 산마이 오롯이를 세장뜨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장뜨기, 고마이 오롯이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진 않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보통 광어나 가자미 요런 거 빼고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어하고 가자미를 주로 쓴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광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광어가 여기 등이죠, 얘가 배. 큰 광어 같은 경우는, 조그만 광어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여기부터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근데 큰 뭐 대광어라든가 이런 거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장 뜨고 이렇게 한 장 떠요. 그리고 뱃살 이렇게 한 장 뜨고 이렇게 한 장 떠요. 그래서 그래서 뼈까지 합쳐갖고 총 5장이 됩니다. 제 영상 중에 그 광어 오롯이 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오늘은 광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어 오롯이를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장 뜨기가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오롯이 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산마이 오롯이, 세장뜨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미 오롯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묘. 먼저 이 다이묘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이묘라는 거는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명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다이묘인데, 다이묘가 옛날에 그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이묘라는 명칭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땅 부자. 어느 정도 이제 땅을 좀 갖고 있고, 뭐 부동산 이런 거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요런 분들, 요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옛날 시대. 그걸 무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좀 윗분들. 그래서 이 다이미 오롯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산마이 오롯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타크 오롯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국말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100% 그렇게 해당하는 한국말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타크라는 거는 보통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보통 사치? 뭐 사치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좀 사치하다는 표현 중에 좀 좋은 표현, 뭐 고가, 좀 비싼 거, 이런 거 쓸 때는 일본에서 이제 제타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제타크 코스 그러면 그 좀 비싼 재료를 사용한 코스 요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이묘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쭉 하면은 뼈에 살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타크, 좀 사치스러운 그런 오롯이 방법이다.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다이묘 오롯이를 많이 하는 생선은 살이 부드럽거나, 예를 들어서 그거 있죠, 연어 같은 거. 보통 연어 같은 거도 한 번에 쭉 하잖아요. 이건 이제 다이묘 오롯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제 너무 조그만 생선 있죠, 진짜 쬐끄만 생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유리 같은 거, 학꽁치 이런 거, 이제 얇고 뭐 길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묘 오롯이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생선마다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산마이 오롯이를 하는 거는 도미, 우럭 뭐 이런 거, 물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광어나 가자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 크고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뭐 5장뜨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묘 오롯이 같은 경우는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부서지기 쉽거나 너무 작아서 오롯이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상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 끝냈고요. 오늘은 바로 그냥 오롯이 하는 법만 짧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가실까요? 뿅. 자, 오늘 마침 있는 생선이 이 2가지 보여드릴게요. 도미, 참돔, 자연산 참돔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마침 딱 좋아요. 요거는 보통 고등어하고 전어, 그 다음에 꽁치, 요런 것들은 다이묘 오롯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요거하고 그 산마이 오롯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요거 2개 다 지금 일주일 숙성입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롯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이 도미부터 오롯을 해볼 텐데요. 이제 세장뜨기죠. 산마이 오롯이라는 거, 가장 일반적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제 생선 오롯을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식 질문이었는데, 정확한 그 어떤 거를 원하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설명을 보태서 오늘 한번 찍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오롯이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선을 보시면 이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살을 먼저 떼어줍니다. 이렇게 떼어줘요. 근데 이렇게 떼어주기 위해서는, 자, 먼저 오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이렇게 칼을 넣죠. 그 다음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이쪽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니까 그건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살에 부담이 없이 하는
되는 것 같아요. 세장뜨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면 왜 이쪽부터 안 하고 이쪽부터 하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생선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렇게 배달돼서 올 때 한국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리가 왼쪽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선이 오게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생선이 오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관이 된 상태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위쪽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살이 빨리 물러져요. 보통 일반적인 생선, 요런 생선은 이렇게 세워서 오지 않는 한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유통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일본에서는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우아미 이제 시다미 그래가지고 이 보통 시다미를 먼저 사용을 해요. 시다미 그럼 이제 밑에 부분에 살을 먼저 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써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오롯이 하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오롯이를 해야만이 이쪽을 먼저 이제 소비를 시키는 거죠. 아무래도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쪽 부분 살을 먼저 오롯이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오롯이 방법이 있다. 이제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업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밑에 부분만 오롯이 해가지고 요쪽만 쓰고, 요쪽은 요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오롯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숙성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오롯이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먼저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설명이니까 다 할게요. 위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등살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 아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굳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산마이 오롯이 3장이죠. 하나, 둘, 3장. 3장 뜨기. 자, 그 다음 다이미 오롯이 해볼게요. 사바루, 이 고등어로. 설명은 아까 다 드렸으니까 그냥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이미는 이 머리 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 다이미 오롯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얇은 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얇고 강한 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편하거든요. 대바보다는 요게 좀 편해요. 대바가 아까 거죠. 오롯이 한 칼. 자,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롯이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이 굉장히 살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타크 오롯이, 좀 사치스러운 오롯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먹방이 없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영상이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나마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